와야 오늘 31번째 아빠의 영상 편지 너에게 보낸다. 지난 며칠 동안의 주제들이 조금 무거웠을 거야. 부담스럽기도 했고, 편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입견에 대해서, 인간 정신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부담스럽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야. 매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조금만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편향적으로 삶을 살아가.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근거가 편향된 근거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 정신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이 주제는 쉬운 주제가 아니지만 계속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살아가야 돼.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좀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앞에 30번에 걸쳐 너에게 보냈던 편지의 그 목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 그러면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건 결코 아니야. 세계 여행을 다녀오고 어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내 삶에도 찾아들지 않은 기회가 왔을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한 순간도 필요해. 그러한 순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내 인생의 설계도 필요하다고 아빠는 생각해. 그래서 너는 진정한 세계 일주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는 계획도 세워보고 너의 일상을 디자인해 나가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거든. 그런데 매일 여행만 다닐 수는 없단 말이야. 너는 너 앞에 펼쳐진 일상을 살아가야 돼.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야.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밥을 먹고,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밥을 먹고, 뭐 때로 운동하고, 책을 보다가 잠을 자고. 단조로울 수 있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단조로움이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내가 디자인한 삶이거든. 그러니까 단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단조로움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삶에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너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일상이야. 그리고 이것은 그냥 어떠한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은 특별한 일에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일상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찾아든 특별함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 일상은 팽개치고 일상은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만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기회가 되질 않아. 아빠가 지금 요 앞에 자전거를 놔뒀잖아. 요 며칠 전에 인형을 앞에 놔뒀던 것은 새벽에 일어난 아빠의 얼굴이 붓기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화면의 방향만 바꿨는데, 그냥 앞에 조금 너에게 단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형을 놔뒀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다른 어떠한 소품을 놔두고 그것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했어. 오늘 아빠가 일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그것은 한번 자전거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아빠가 자전거에 입문한 지 이제 뭐 3주가 넘었거든. 이제 4주차 정도에 접어든 것 같아. 근데 아빠가 그래도 이 독서나 글쓰기 분야에 있어서는 나름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 여전히 채워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아빠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빠에게 세워진 어떠한 그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초보로 입문한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는 알아. 그 방법은 아빠는 크게 두 가지를 처음에 시도를 해. 첫 번째는 책으로 그 영역을 공부하는 거야. 지금 앞에 4권의 책이 보이지? 한 권의 책은 원래 있었던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 책은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3권과 지금 아빠가 보다가 지금 아직 정리되지 않은 2권의 책, 5권의 책은 아빠가 자전거를 산 그 다음날 동네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구입해온 책들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뭐 자전거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책은 여행 코너에 원래부터 비치되어 있던 한 3-4권의 책들이 있어. 그래서 아빠가 일단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서, 그래 나에게 관심사로 들어온 이 자전거 그냥 아빠의 그 타는 그런 활동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이 도서관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역을 조금 소개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책을 샀어. 그리고 책을 읽었지. 하루 이틀 만에 전체책을 다 훑어보았거든. 그러면 자전거 타는 것에 있어서는 초보자지만 자전거의 어떤 상식, 지식, 정보에 있어서는 10년 타면서 책 한 권 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짧은 시간에, 그냥 짧다고 말할 수 없는 하루 이틀 만에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 실제 그래. 이것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은 뭐야? 누군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구해 놓은 것을 짧은 시간에 내가 배우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지금 일단 학을 한 거지. 습은 못했지. 익히지는 못했지. 이제 아빠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야. 책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아빠의 몸에 저 자전거의 어떤 그 기능들과 그 모든 것들을 맞춰 나가는 것이지. 아빠의 몸은 아직 자전거를 탈만한 그런 몸이 아닌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4주 동안 타면서 그래도 내가 지난 시간 6년 동안 했던 주짓수라든가 아니면 책을 읽다가 아빠의 몸을 풀어주는 턱걸이, 그런 것들은 아빠 일상적으로 해왔잖아. 그래서 체력이 많이 준비됐구나. 아침에 아빠랑 자전거를 같이 타시는 분들의 그 평균 연령이 한 56, 7세 되지 않나 생각해. 그것도 아빠가 평균 나이를 조금 낮췄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즐겁게 타고 있는데, 책을 통해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고, 또 자전거를 먼저 타신 분들의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는 그 정보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들도 자전거를 아빠보다 많이 타신 분이지만, 그분들보다 더 잘 타고 오래 탄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 프로 어떤 그런 사이클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박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잖아.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 직접 만나서 아빠가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피팅 과정이 있더라고. 그 자전거 피팅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빠의 몸에 맞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몸에 맞게 자전거를 이렇게 그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야. 저 자전거에 보면 안장이 있잖아. 안장에도 높이가 있어. 그러면 나에게 가장 그 허리에 부담을 덜 주고, 아빠의 어떤 그 다리 근육과 뼈와 어떤 그런 인대에 그 관절에 무리를 덜 줄 수 있는 높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앞뒤의 기울기를 맞춰 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자전거에 보면 저 프레임이 있잖아. 프레임이 모두가 똑같지 않아. 프레임이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어. 아빠는 그냥 중고 자전거를 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기초 지식이 없어서 그냥 자전거를 받았는데, 마침 자전거가 아빠 몸에 잘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저 앞에 있는 그 손잡이 있잖아. 저 손잡이도,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그 브레이크, 그 모든 것들도 각도를 조절해서 아빠의 몸에 맞도록 저것을 이제 고정시켜 나가는 과정이야. 고정되기 전에는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서 아빠의 몸에 딱 맞도록 그 고정비를 찾는 과정. 바로 그 과정을 자전거 피팅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자전거에만 피팅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너가 지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너가 여행을 하고, 너가 지금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이 뭐냐면, 너의 인생의 피팅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고정된 인간을 만든다라는 거 말고, 정말로 네가 살아갈 삶의 가장 적절한, 그리고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 피팅 과정이에요. 독서에 있어서도 피팅 과정이 필요하거든.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이 분명히 있어. 가장 훌륭한 독서 기술이 분명히 있어.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방법과 기술이 아니라 그 태도와 의지의, 그 동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가 독서와 글쓰기로 책을 쓰고, 또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야?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러한 독서와 글쓰기의 그러한 피팅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한번 그 자전거와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야. 가수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가수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발성하지 않고 호흡하지 않아. 그들은 발성을 훈련해. 당연히 호흡도 붙잡아야 되겠지. 아빠가 자전거를 타면서, 그래, 이왕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그 유산소 운동이잖아. 그래서 아빠의 호흡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빠가 인터넷에서 이제 복식 호흡에 대해서 예전에도 책을 봐서 알고 있지만 복식 호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빠가 갖고 있는 상식을 확인해 가면서 매일매일 타는 그 2시간 동안 의지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려고 노력해.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빨리 타려고 하다 보면 금방 지치거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근육의 양과 어떤 근육의 그 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호흡과 그 심박에 굉장히 영향이 미치더라고. 그래서 호흡법을 며칠 동안 신경 써서 잡으니까 다른 날은 한 36km, 8km에 탔을 때는 너무 지쳐서 얼마 동안 그 지속하지 못했는데 호흡을 신경 쓰다 보니까 35, 6, 7로 달리더라도 크게 지치질 않더라고. 아빠에게 있어서 요 며칠 동안의 그 호흡을 신경 쓰면서 나타나는 그 몸의 변화가 아빠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결코 작지 않아. 지금 얘기하는 그 일상의 변화야.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자전거를 계속 탈 거기 때문에 뭘 신경 써야 돼? 저 자전거의 그 피팅 과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조정해 가야 돼. 그리고 아빠의 호흡을 피팅해야 돼. 아빠에게 가장 적합한 그 호흡의 과정을 찾아야 돼. 이것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을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오늘 일상에 무엇에 변화를 줘야 되냐고? 매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잠을 자는 거 있잖아. 잠자는 것에 피팅 과정이 필요해. 몇 시간 잠을 자야지? 사람마다 몇 시간을 자야 되면 좋다라고 하는 것에 평균은 없어.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항상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러나 정답처럼 여기지. 아빠는 지금 50이 가까우는 이 나이까지 아빠에게 가장 적합한 몸에 맞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될까라고 봤을 때 현재까지는 5시간 정도를 잤을 때 아빠의 피로도가 가장 없는 것 같아. 8시간 자고 9시간 자잖아? 그러면 아빠 몸이 더 피곤함을 아빠는 느껴. 이것은 과학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아빠의 느낌이야. 어떤 책을 보면 커피를 많이 마시면 몸이 안 좋다. 어떤 곳에서는 커피는 적당히 마셔줘야지 우리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암도 예방할 수 있다. 서로 극단의 어떤 그 정보를 주는 기사들을 보게 되거든. 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판단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는 시간과 잠을 자는 방법, 매일 내가 베고 자는 그 벽에 덮고 자는 이불,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그 바닥과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 이러한 부분들은 나에게 매일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팅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벽에는 좋은 것, 내 몸에 가장 걸맞는 것을 찾아서 약간의 돈을 지불하더라도 구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침대도 마찬가지야. 침대는 단순히 그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저렴한 것만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 도리어 다른 것보다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루의 일과 중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4분의 1, 24시간 중에 그 시간을 잠을 잔단 말이야. 그러면 벽에와 매트리스와 이불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신발 있잖아. 신발도 저렴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지.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먹는 것에 대해 연구를 해야 돼. 육식이 좋다, 채식이 좋다, 그러한 단순한 것 말고 내 몸과 체질에 맞는 식사 양과 그리고 어떠한 그 음식의 재료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일상의 이 작은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면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지향해 나가는 내 인생의 인프라가 되어주는 거야. 기초가 되어주고 뼈대가 되어주는 거야. 그래서 너의 손짓과 발짓, 먹는 것, 자는 것, 걷는 것, 그리고 지금 아빠가 앉아갖고 이걸 녹음하고 있거든?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눈을 뜨는 어떠한 그러한 그 동작에 대해서 호흡하는 것, 그리고 표정 관리. 아빠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위에 앞니에 이렇게 충치가 먹으면서 치료를 했어. 그 뒤에서 약간 그 이를 그 갈그면서 치료하다 보니까 막이 투명해지면서 빛이 투과해서 조금 시커멓게 보였어. 그래서 아빠가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보여지는 아빠의 그 부자연스러움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웃을 때 윗 입술로 위에 이를 덮는 형태로 웃는 그 모습을 20년 넘게 지속을 했었어요. 20년 넘어서 그 앞에 이를 새로 이렇게 치료를 했지. 근데 벌써 아빠의 윗니는 그리고 잇몸은 많이 굳어 있더라고. 정말 딱딱하게. 그래서 아빠가 의식적으로 윗입술을 만져서 마사지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약간 웃는 모습을 하면서 그래도 한 8, 9년 전보다는 아빠의 웃는 모습이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데 여전히 20년 넘는 시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취했던 그 행동과 거기에 피팅된 아빠의 웃는 모습은 부자연스러워. 아빠가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되는 10년, 20년 동안 피팅해 나가야 되는 아빠의 웃는 모습. 그래서 아빠는 그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남자, 여자 부럽더라고. 톰 크루즈 영화를 볼 때마다 야, 외국 사람들에게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톰 크루즈를 보면서 야, 참 웃는 미소가 남자가 봐도 멋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 아빠 20년 뒤 70세가 가까운 나이에 아빠의 미소는 아빠가 봤던 톰 크루즈의 미소를 갖도록 아빠의 그 미소를 피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운동선수들도 피팅 과정을 해. 스트레칭을 하고 웨이트 운동을 하고 자신의 그 신체 조건을 운동선수에게 걸맞는 최상의 신체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유지해 나가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야, 오늘 너가 지금 여행을 간 그것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여행이라는 건 뭐야?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여행의 의미야. 돌아와서 내 일상에 이전과 다른 삶을 한번 추구해 나가는 것이지. 그때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인생에 걸맞는 너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너의 하루의 일상과 꿈, 그것들을 피팅해 나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그 일상에 지금 아빠가 이야기했던 뭐 손찌가 발찌 먹고 자고 걷고 앉고 눈을 뜨는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정말로 아빠가 그냥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아빠가 매일매일 신경 쓰는 것들이야. 이것을 신경 쓰잖아? 그럼 몸이 건강해, 마음이 건강해. 남들이 나를 볼 때 다름을 느껴. 저 사람 앉은 태도에서 자신감이 느껴지네. 저 사람의 웃는 미소와 그 다음에 적절하게 뜬 그 눈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의 그 맑은 정신을 볼 수가 있네. 그리고 제대로 앉아만 있어도 척추만 건강해도 정신 집중도 잘 된단 말이야. 먹는 것만 잘 먹어도, 그리고 자는 것만 잘 자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건강을 챙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일상의 이러한 작은 것들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보약만 먹으려고 하고 그냥 어떤 인생의 일상이 아닌 특별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를 못해. 아빠는 일상이 행복한 것은 아마도 그 일상의 소중함을 그래도 좀 일찍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 그래서 아빠는 일상이 되게 만족스럽거든. 근데 그 만족스러움이 안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아빠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또 다른 그 기대감을 가져. 헛된 기대가 아니야. 그래서 그 기대를 충족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빠의 오늘을 피팅해 나가고 있단다. 미안하다. 오늘 좀 주제가 긴데 어제 그 양이 좀 길어서 이틀치 과제를 줬잖아. 이것은 너의 금요일의 하루 과제야. 좀 길지만 중요한 과제니까 잘 읽고 타이핑하고 또 에세이를 한번 써보도록 해라. 그래, 아빠는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3시 5분이다. 이제 책을 읽다가 글을 쓰다가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7시에 오늘도 아빠의 20차 그 라이딩 나가게 되는데,
오늘 새벽 6시 45분에는 그 자전거 트레일러, 한 명 그 아기를 태울 수 있는 트레일러를 지금 중고로 이 동네에서 만나서 구입하기로 했어. 아빠와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 새벽 시간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장거리를 갈 때나 한 번은 사랑이를 또 거기 트레일러에 태워가지고 한강도 데려가고 하려고 지금 트레일러를 저렴한 가격에 중고로 구입하려고 한다. 그래, 아빠도 오늘 하루 일상을 피팅해 나가면서 아빠의 삶에, 아빠의 몸과 마음에 걸맞도록 이 하루를 피팅해 나가면서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너도 이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고 행복한 하루 되도록 해라. 12월 2일 너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마주하는 그날까지 너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호화가 되기를 위해서 아빠가 오늘도 기도할게. 그래, 사랑한다.